3단계, 간에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해독이 일어난다라는 파트고요. 그리고 간 해독 시스템에서 그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1단계, 2단계가 있었잖아요. 각각의 단계마다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상태에서는 비타민 B군이 특히 많이 쓰이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단백질, 그중에서 글루타치온이 간을 해독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해독의 그 선제 조건에서 간 해독을 도울 때는 2단계부터라는 원칙이 있대요. 왜냐하면 1단계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독을 해놔도 2단계에 넘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1단계에 해놓은 게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맨 밑에 보시면 2단계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1단계만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는 간을 도와주려고 영양분을 우리가 충분히 많이 먹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2단계까지 해독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물질들만 가득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부족한 식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또 육류 섭취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식사 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면 결국 간 해독에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러냐면 2단계 2단계 자체에 단백질이 부족하다 보면 1단계 식사를 하시고 비타민들은 다 잘 챙겨 드시잖아요. 그리고 야채도 많이 드시고. 하지만 2단계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지 못하다 보면 어, 오히려 해로운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해독을 도와줄 때는 2단계부터 도와주는 게 핵심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순서대로 1단계, 2단계를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간 해독 시스템 상으로는 거꾸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간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순서가 있대요. 첫 번째 2단계를 먼저 도와준 후 1단계를 도와주고요. 그 2단계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섭취와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1단계에는 비타민 중에서 특히 B군을 섭취를 하면 간해독 시스템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대요. 그리고 간해독 2단계를 도와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큰 도움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백질 안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아미노산 형태로 이렇게 흡수를 되는데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돼서 결합된 형태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다 들어왔다고 해서 이 글루타치온을 생성할 수 있는 세 가지 재료가 없을 수 있어요. 두 개만 있을 수 있고 하나만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글루타치온 자체가 생성이 되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단백질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만들 수 있도록 신호를 줄 수 있는 십자가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2단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단계는 그렇고 1단계는 어떻게 해독을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2단계는 충분히 뭐 비타민이나 과일, 야채들 통해서 더 많은 1단계를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고 요즘에는 글루타치온 영양제로 먹는 것도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들 많죠.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을 이런 간 해독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 배국 주사나 피부에 좋다. 면역에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런 형태로 먹기 때문에 사실은 간은 저도 글루타치온이 도움을 된다라는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던 것 같고, 필름 형태로 점막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지방질로 둘러싼 리소포말 형태로 섭취하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글루타치온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함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대요. 필름 형태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리소포말 형태의 글루타치온이 실제로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논문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외부에서 섭취하는 거는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희박한 양이래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생성되게 하면 굳이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를 해줄 필요는 그 다른 형태로 섭취할 필요 없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가 채소라는 거죠. 결국 원재료가 많이 있으면 글루타치온을 만들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단계 담즙 분비는 지용성 독소 배출을 좌우한다. 우리 아까 앞에서 간에서 해독한 그 독소 물질이 담즙이 가지고 이렇게 장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활하게 독소들을 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담즙이 일단은 잘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잘 분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 조건이 있는데 이 담즙이 그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다시 재흡수된다라는 거를 앞서 배웠었는데 이 담즙 자체도 내가 많이 만들면 아니 많이 써야 되면 많이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게 만들면 굳이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 그 담즙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가 지방이 포함된 식사래요. 왜냐하면 이 담즙의 역할이 덩어리진 지방을 아주 잘게 이런 작은 알갱이들로 분리시켜서 지방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지방이 포함된 음식들을 먹을 때 소화가 불편한 사람들은 이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이렇게 되면 담즙은 사실은 지방을 먹어야지 담즙이 원활하게 분비돼서 이동시켜 주는데 지방을 먹지 않으니까 담즙의 역할이 적어지다 보니 담즙은 점점 더 생성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하시는 게 원활한 담즙 분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담즙 분비를 개선시키는 음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해사비, 올리브 오일, 이런 그 음식들은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을 먹는데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될까? 어, 포화지방도 있고 불포화지방도 있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어, 이런 오일류들을 식품으로 드시면 훨씬 더 좋은 지방을 만들어내서 담즙 분비를 훨씬 더 도와준다라고 해요. 우리 그 옥수수의 습격에서 보면 그 이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이 포도씨유 이런 것들은 오메가6이기 때문에 염증을 많이 유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염증을 유발하는 그 불포화 지방이 아니라 이런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드시면 더 좋고요. 또 에사비는 담즙 분비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아까 위산 분비를 도와줄 때도 에사비가 들어갔는데 담즙 분비도 마찬가지로 이 담즙 분비에도 에사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 이덕희 리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위는 산성 환경을 굉장히 크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에사비에 들어있는 이 아세트산 자체가 식후 혈당을 낮추기도 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줄이고 그리고 근육의 당이 더 잘 쓸 수 있도록 당뇨와 혈당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담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사빈의 이 아세트산이 세크레틴을 자극해서 담즙이 더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에사비 하나만 잘 드시면 위에도 좋고, 담즙 분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생각나면 먹고 생각 안 나면 빠뜨리고 막 그랬었는데 식사 전에 꼭 챙겨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담즙 분비에 어떤 영향을 하냐면 이 그 쥐에게 실험을 했더니 올리브 오일을 먹였을 때 담즙 분비가 증가를 했다라는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이 말은 뭐냐면 이 그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공급되면 이 담즙의 생성과 배출이 원활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데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올리브 오일이었다.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의 독소 배출을 돕는 방법이 있나요? 했을 때, 이 독소가 결국은 우리가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변의 형태로 나갔을 때, 소변의 산성도에 따라서 독소가 얼마나 잘 배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대요. 특히 소변은 염기성에 가까울수록 간에서 해독된 독소들의 배출이 더 잘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산성일 경우는 독소를 다시 재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소변에 그 염기성을 만들어 놓으면 독소 배출에 더 원활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신장도 장처럼 그리고 그 담즙처럼 재흡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소변을 염기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독소 배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염기성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그건 결국 아까 계속 얘기한 십자가 채소들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소변 자체가 염기성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